안녕하세요. 논현동에 있는 와사이진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강남구청역 주변에 있어요. 저는 이날은 택시를 타고 가서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주차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날 한남대교를 넘어가면서 강남으로 진입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막혔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항상 저기예요. 신사역 사거리. 저기는 정말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여기가 신분당선을 공사한다고 언젠가부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시간대에 막히는 곳입니다. 강남에서 차량으로 움직일 때 제일 피하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저기서 좌회전 한번 지나가려고 예전에 제가 제일 길게 들인 시간이 40분이었어요. 이날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들도 막혀서 서 있는 영상이 많습니다. 한남대교부터 강남구청역까지 1시간 약간 더 걸렸으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갈 시간이네요. 아무튼 와사이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식 요리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전에 봤을 때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셰프님이 오마카세로 약간 방향을 바꾸셔서 지금은 스시가 포함된 코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오마카세가 구성이 좋았는지 요즘은 예약이 쉽지 않아졌어요. 실제로 이날 먹어봤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서 예약이 쉽지 않은 게 이해가 되긴 했어요. 예약은 매달 20일 정오에 다음 달 예약을 오픈을 하는데 포잉이랑 네이버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예약한다고 포잉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이버 좌석이랑 포잉 좌석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잉에서 예약이 마감이더라도 네이버에 좌석이 남아있을 때가 있으니까 두 곳을 다 체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런치랑 디너가 둘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디너만 있습니다. 1부는 5시 반부터 7시까지고 2부는 7시 반부터 9시까지예요. 가격은 디너 1부랑 2부 둘 다 4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류 주문이 필수예요. 인당 한 병이라고 하니까 각 한 병 생맥주 같은 거를 주문해야 하는 건데 사케를 병으로 주문하면은 2명이서 한 병 주문해도 되는 것 같아요. 스시 아로이도 저녁이 주류 필수였죠. 주류 필수 업장이 가끔 있어요. 이런 곳들이 보통은 나오는 음식이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수익을 조금 보시고 주류 주문으로 나오는 수익을 생각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류 주문이 필수인데 뭔가 가성비가 안 나오면은 좀 곤란하겠지만 스시 아로이나 여기나 디너 코스의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 한 잔 정도는 주문해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원래 반주를 좋아하니까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2부제로 나눠지면은 보통은 2부가 편하긴 해요. 아무래도 마감 뒤에 이후에 손님들이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심적으로 편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 9시면은 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살짝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도 1시간 반보다는 아주 약간 더 긴 거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여요. 술 마시기에는 1시간 반이라는 게 약간 부족한 듯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요즘에 이부제를 하는 곳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와사이지는 코스가 스시 오마카세 코스이긴 하지만 스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오는 요리들은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스시 쪽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서 저는 스시보다는 요리가 더 나와주는 게 더 좋긴 했습니다. 이거는 먹으면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와사이지 내부 사진. 분위기는 오마카세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카운터 좌석 형태의 일식집 같은 느낌이에요. 주류 메뉴판, 사케 종류가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가격대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곳들보다 여기가 좋았던 게 생사케 종류가 많아요. 생사케는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사케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케보다는 좀 더 산뜻하고 청량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걸 주문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추천받아서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직원분에게 어떤 거를 추천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테이블에 저렇게 사케를 다 펼치시고 한 병씩 가지고 오시면서 설명을 상당히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듣는 게 약간 재밌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추천받는 사케가 이건데 이날 일행이 사케를 많이 안 먹어본 양반이라 약간 단 걸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달아요. 그래서 제 취향이랑은 거리가 있었는데 그냥 일행에 맞춰서 먹었습니다. 닭튀김. 껍질 비율이 좀 더 높은 튀김이에요. 이거 먹을 때는 KFC처럼 일부러 닭껍질 느낌 나게 비율을 좀 높여서 튀기신 건가 싶었는데 같이 먹은 일행은 살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닭껍질 부분을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앞에 두고 술안주 하기에 좋은 애들입니다. 버섯 스프 계란찜, 차은무시 같은 건데 위에 버섯 스프가 깔려져 있어서 처음 받았을 때는 그냥 스프만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안쪽에 계란찜이 있습니다. 계란찜 위에 버섯 스프를 부은 거예요. 버섯 스프가 약간 크리미한 편인데 스프랑 계란찜 조합이 괜찮았습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그 다음은 보거 껍질 무침. 아직 무침인 상태는 아니고 같이 나오는 소스를 부어서 먹으면 됩니다. 보거집 가면 나오는 그 보거 무침이에요. 소스는 직접 만드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보거 껍질이 식감이 좀 단단한 편이라 좋게 말하면은 오독오독한 거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씹기 피곤한 게 좀 있어요. 껍질 중에서도 씹기 좋은 부위랑 좀 더 질긴 부위가 있는데, 이거는 둘이 섞여 있어서 식감이 다양하긴 합니다. 그래도 얘들이 그렇게 부드럽게 씹힌 편은 아니긴 한데, 이런 게 은근 술안주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참돔이고, 왼쪽 위에 저 회색 줄기는 염장 다시마, 소금 대용으로 저렇게 나옵니다.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곰부지매라고 다시마 위에 올려두고 숙성해서 감칠맛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마랑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다시마 줄기가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먹기에는 약간은 좀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마랑 그 소금을 살짝 많이 찍어서 먹는 느낌이라 저는 반 정도 잘라서 먹고 싶긴 했는데, 간을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새끼참치 위에 깨소스를 뿌려뒀어요. 새끼참치가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위에 올라가는 저 깨소스가 상당히 고소해서 맛이 진합니다. 그래서 참치 맛을 좀 가리긴 하지만 참치도 부드럽고 깨소스가 풍미도 좀 올려줘서 좀 강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맛이에요. 처음 나온 닭튀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이 약간씩 있어서 이런 애들은 술이랑 먹을 때 좀 더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거 맛있게 먹었어요. 방어. 요즘 제철이라 어디 가든 자주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볼 때마다 반갑죠. 이거는 기름이 엄청 잘 올라와서 좋았습니다. 색도 예쁘네요. 얘들이야 뭐 겨울에 만나면은 항상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2월이니 겨울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뒤에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오래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래저래 은근 오래 먹는 생선입니다. 작년에도 셰프님들이 2월부터 이제는 방어철 끝나간다 하셨었는데 4월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제방어가 또 나오니까 얘가 뭐 겨울에 생각나는 생선이긴 한데 요즘에는 겨울 말고도 만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보거 정소가 들어간 보거 지리 느낌이 나는 맑은 국. 이것도 국물 맛이 좋아요. 감칠맛도 적당히 나고 배추 같은 것도 있어서 단맛도 좀 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보거 정소가 약간 구워져 있어서 겉은 적당히 얘가 탄력이 있는데 잘못 맞으면은 저렇게 터져서 국물에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취향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정소는 간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국물 깔끔한 느낌에 해장국처럼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탕으로 끓이면서 계속 먹으면 소주 안주로 딱 좋죠. 문어랑 전복튀김 그리고 아기 간이 나왔습니다. 셋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문어는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그렇게 질기지도 않고 좋았어요. 적당히 달달한 양념으로 나옵니다. 와사비 조금 올려서 먹으면 맛있죠. 얘는 전복 튀김. 보통 오마카세에서는 튀김이 아니고 술찜으로 부들부들하게 쪄져서 나오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튀겼습니다. 이렇게 튀겨서 나와주는 것도 좋아 보여요. 방금 튀겨져서 이거는 뜨거우니까 조금 있다가 먹는 게 좋아요. 전 이거 찍느라고 약간 늦게 입에 넣었는데 일행이 이거 받자마자 튀김부터 먹더니 상당히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미리 알려줘서 저는 조금 있다가 먹었습니다. 전복이 부드러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복이니까 너무 뜨거울 때 이빨로 자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기 간이야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라 이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린 것도 거의 없고 적당히 조미가 돼 있는데 간은 또 센 편은 아니라 무난하게 먹을 수 있어요. 와사비 약간 하고 간장 약간 찍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기 간까지 해서 이 접시가 상당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위감 같은 것보다는 아기 쪽이 좀 더 깔끔하고 잡내도 덜 나서 그런가 아기 간이 좀 더 좋더라고요. 삼치. 볏짚에 훈연해서 삼치를 구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훈연향이 나는데 많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도 소세지 향 같은 게 나니까 이런 게 취향을 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이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또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 삼치가 상태도 괜찮기도 해서 이건 잘 먹었습니다. 위치도 저 하얀 부분이 뱃살 부분이라 지방질도 어느 정도 있어서 좋았어요. 성게랑 금태 그리고 연어알이 같이 나왔어요. 아래에는 초밥밥이 있습니다. 제가 자리가 이날 좀 맨 왼쪽에 있는 자리였어서 영상을 찍는데 약간 좀 이게 멀었어요. 보기에도 좀 멀긴 하죠. 이날 셰프님 손이 나오는 영상은 다 이렇습니다. 이 다 맛있는 애들이에요. 금태가 원래 비싼 애들인데 디너 이 가격에 금태랑 성게가 나오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죠. 금태는 아쉽게도 약간은 짠 듯한데 이거는 이날만 소금이 좀 더 들어간 것 같고 기름기는 많아서 좋았어요. 금태 기름으로 밥알을 코팅하듯이 코팅해서 먹으면 솥밥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하면서 이게 맛있어서 저는 항상 좋아합니다. 약간 식상할 수도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먹을 때마다 맛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게는 약간 생긴 게 무너져서 맘대로 생겼지만 맛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도 많이 나왔어요. 생와사비를 갈고 계시는 셰프님 멀리서 찍었습니다. 디너 49,000원에 생와사비라니 이건 좋은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치맘이고 이 다음부터 초밥이 나와요. 이거는 광어. 요리에 비해서는 초밥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 가격을 생각하면은 괜찮나 싶다가도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죠.
근데 이게 또 너무 곤란하다 그런 건 아니고 요리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요리들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양도 많이 주고 종류도 많고 강점이 요리 쪽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고 들어간 국물 요리도 엄청 맛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코스 구성을 보면은 초밥보다는 요리가 좀 더 나아요. 비슷한 가격대랑 비교를 해도 양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스페인 참치 속살. 초밥 쪽에서 초밥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초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치 잘게 다 잘라놔서 꾸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수분이 좀 적고 많이 꾸덕하다 보니까 입에 들러붙는 느낌이 강해서 이거는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이거는 참치 위에 성게. 참치가 중뱃살 정도 되는 부위고 위에 성게가 올라가 있어요. 성게가 또 나왔네요. 이거 맛있었어요. 중뱃살도 기름기가 적당한데 성게도 단맛이 적당히 잘 나서 두 개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영상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인당 접시가 아니고 둘이서 하나씩 먹는 겁니다. 처음 줬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가 싶었더니 그거는 아니었고 그래도 이 정도면 푸짐하긴 한 거죠. 이날 일행은 성게를 선호하지 않는 일행이라 제가 대신 먹어줬습니다. 참치는 선호한다고 남기라고 해서 저거는 못 건드렸어요. 참치 막기 양이 상당히 푸짐합니다. 생강이랑 단무지가 들어가서 씹는 맛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대신 얘네들이 좀 맛이 강해져서 참치가 약간 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술이랑 같이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김이 나는 장국. 가리비 관자에 우니크림을 발라서 김이랑 같이 나옵니다. 가리비는 저렇게 토치로 살짝 그을려서 나와요. 약간 이 멀어서 저쪽 자리에 앉았으면 좀 더 잘 찍었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맛은 아쉽지는 않아요. 가리비 관자가 단맛도 적당히 달고 우니크림이 맛있게 크리미하고 풍미도 있어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게가 원물은 아니지만 이걸로 세 번째 나오는 거니까 마음이 포근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김이 괜찮았어요. 김이 퀄리티가 좋은지 안 끊어지고 그런 것도 잘 없고 바삭해서 좋았어요. 다음은 전갱이. 보통 이 가격대에서는 가끔 비린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전갱이는 비린 향이 나지는 않아서 좋았어요. 대신 전갱이는 기름기가 좀 있어야 맛있는 건데 얘는 기름기가 적어서 그 점은 아쉬웠습니다. 홍새우. 이것도 약간 토치로 불질이 돼서 나옵니다. 멀리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홍새우가 가성비로는 괜찮은 새우예요. 이 각각류 풍미가 흰다리 새우 같은 애들보다는 좀 더 강해서 이런 식으로 익혀서 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도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나 그 10만원 이하 업장에서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리새우한테야 당연히 밀리지만 가격대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약간 해감이 덜 됐는지 씹히는 것들이 조금은 있어서 아쉬웠어요. 장어 끝났네. 이거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계란이랑 과일이 나오고 끝입니다. 타레소스 간이 센 장어라 이거 마무리하기 좋았어요. 저는 여기처럼 마지막에 나오는 장어는 소스가 센 장어를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고 왔던 와사이진. 음식도 맛있고 가격 대비 양도 많이 나와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한 달 예약이 빠르게 차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사케 종류들이 많기도 하고 분위기도 그래서 술 마시고 싶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 편하게 마시기에는 약간 시간이 짧은 편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1시간 반이라고 봐야 하니까 술 마시기에는 약간은 짧긴 하죠. 이거는 뭐 요즘에 그런 거고 나중에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초밥 쪽이 요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와사이진이 요리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생사케 종류를 다른 업장에 비해서 꽤 많이 가져다 놓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격대도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생사케 좋아하시면은 여기는 상당히 추천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